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달달한 음식이나 매운 걸로 속을 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을 만한 남자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오던 제가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비 신랑과는 얼마 전에 이별을 하게 됐죠. 그날로부터 엄청나게 맵고 단 음식들로 매일같이 속을 달래고 있고요. 한때나마 아주 사랑했었던 예비 신랑, 그의 추악하고 열등감 가득한 실체에 대해 알게 된 과정을 누군가에게 꼭 털어놓고 싶어요. 사귄 지도 벌써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주말에만 보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대로 우리 그냥 끝내는 거 어떤가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드네. 원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던데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 야, 그게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주말에 볼 때 바짝바짝 제대로 데이트 즐기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데이트할 때마다 데이트 비용 다 내가 지불하고 있잖아. 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느라 빠듯한 형편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게다가 어머님께서 나한테 보험 들라고 하도 권유를 하시는 바람에 사망 보험도 들었잖아. 솔직히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는 부담해주고 계시다지만 매달 40만 원씩 넣는 거 부담된다고. 설마 너 엄마가 보험 설계사 일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깟 돈 좀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나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 거야. 너 하나쯤은 충분히 호강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돈 많이 벌 거라고. 내가 언제 무시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데이트할 때마다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무조건 오후 4시에서 저녁 8시 사이에만 봐야 된다는 그 규칙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래. 1년 넘도록 주말에 4시간씩만 보는 관계 나도 이제는 힘들다고 지쳤어. 이때까지 관계 잘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데? 그리고 너는 방치형 스타일이라며. 연애할 때 서로 각자 시간 보내면서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말 바꾸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도 이제 나이 30살 됐고 결혼 정년기라며 정년기와 주변 사람들은 다들 결혼이다, 아이다 하면서 행복한 생활 꿈꾸고 있는데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게다가 엄마 건강도 신경이 쓰이고 엄마 뇌출혈 때문에 수술하고 나신 다음부터는 걷는 것도 불편해 하시고 혼자 밖에 돌아다니시는 것도 불편해. 이럴 때 아빠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너랑 결혼 약속이라도 할까? 그러면 네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겠어?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사귀는 이유가 뭐야? 네가 좋아서 그런 거지. 주말에 단 4시간을 보더라도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힘든 변호사 시험 공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벌써 4차례나 떨어진 상황인데 조금만 더 힘내도록 하자. 나 이번 시험은 정말 분위기 좋게 잘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 변호사 시험 5번 떨어지면 영구 결격이라고 했던가? 미안해. 내가 괜한 조바심으로 상철이 네 마음 힘들게 했네. 데이트 비용이니 뭐니 쪼잔하게 굴어서 미안. 마음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 내가 합격만 하면 자리 잡을 거고 그때는 내가 너한테 받은 것들 죄다 보상해 줄게. 너만 괜찮으면 엄마 조만간 한번 만나봐. 우리 결혼식 날짜도 나 시험 친 이후로 미리 잡아두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상철이,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믿기지가 않는다. 말했잖아. 나는 너 좋아하는 마음 진심이라고. 부산에 살고 있던 저는 우연히 서울에 놀러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술집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데 제가 호감형의 인상이라면서 먼저 접근해 왔던 남자친구는 대화도 유창하게 잘 이끌어 나가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장거리 커플이란 것 때문에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사이 딱 4시간밖에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불만은 없는 관계였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맹장이 터진 일이 있었는데도 시간에 딱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된다면서 저를 서운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예비 시모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상철이한테 많이 실망한 일이 있었다며. 그래도 너희 부부나 다름없는 관계고 1년이나 사귀었으면 알 거 다 아는 사이 아니냐?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저도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관계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맹장 터졌는데도 응급실 데려다 주는 거 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모습에 너무 실망이 크네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건 내가 정말 좋은 애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혹시나 오해하지 말고 듣거라. 내가 보험 해지할까봐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해주면 좋겠구나. 알겠니?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날 저 맹장 터지고 너무 서러워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는 연인이든 부부든 신뢰라는 게 중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 버려두고 뭐 하러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8시에 바로 가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너한테 해야겠구나. 사실 상철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빚을 많이 남겨놓고 갔단다. 그 빚을 갚느라고 지금 상철이가 혼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과외하랴 공부하랴 걔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내가 마음이 아프다. 보험 설계사 일해봤자 얻는 수입도 빠듯한 수준이고 결국 상철이 뒷바라지하는 거로 다 퍼붓고는 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구나. 아, 네. 내가 또 가끔씩 친구들이랑 화투 치는 걸 즐기는데 그게 또 빠지니까 중독이 되더라고. 이걸 끊고 상철이를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이게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섭더구나. 어휴, 너는 도박 같은 거 안 하지? 안 하죠. 그런데 어머님, 상철 씨가 과외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상철이 자존심에 그런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이 어미한테도 가야 한다는 거 숨기고 지 아범이 갖고 있던 뚝심 있는 애가 상철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해해 주렴. 과외 때까지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절대 늦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까다로운 집에서 공부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 네 마음 서운하게 된 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하도록 하마. 다 상철이를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야. 아니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하죠. 다만 저는 그런 상황을 저한테 미리 얘기 안 했다는 게 서운할 뿐이네요. 이제라도 사정 알았으니까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제가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할게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기 힘드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비 시모에게 이제는 예비 신랑이 된 남자친구가 저를 서운하게 한 일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있었죠. 예비 신랑이 분명히 과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가방에는 교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사귀는 도중에 가방에 무언가를 넣거나 뺄 일이 있어서 자주 그 안에 든 것들을 보긴 했었는데 과외를 한다기에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았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어쩌면 예비 신랑에게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을 추궁해 보았죠. 어머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말이야. 상철이 네가 과외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동안 왜 나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 경제적으로 힘들면 내가 어느 정도 도움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 됐어. 네가 나한테 데이트 비용 대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데 뭘. 오히려 그런 걱정까지 하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 과외한다는 게 어떤 종류의 과외야? 수능 과외하는 거야? 뭐, 그거면 논술이며 이것저것 가르치고는 있지. 그런데 과외한다는 사람이 교재 같은 거 하나도 없던데? 고등학교 3학년 가르친다는 이야기야? 고등학교 3학년인 건 맞는데 교재가 없는 건 당연하지. 그냥 그 집에다가 내가 교재를 두고 다니니까. 따로 뭐 준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애를 가르치는 거라서 잘 안 된다 싶은 부분만 콕콕 맞춤식으로 짚어주면 그만이거든. 시간 대비 벌이가 좋아서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일이고 너한테 괜히 얘기했다가는 돈 문제로 신경 쓰이게 될 것 같아서 그랬어. 이해하지? 그리고 납득했지? 솔직히 말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으로는 다 납득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나 맹장 터졌는데도 두고 갔었던 거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 내가 정말 아플 때 옆에 있어 주고 지켜주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바쁜 일이 있다고 휙 가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왠지 마음이 식는 기분이었어. 원래 부부 사이에서도 맞춰가면서 산다고 하잖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한테 실망 준 거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 나 변호사 시험 꼭 합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떨어지게 되면 미래고 뭐고 없는 상황이야. 너도 알지?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둘 다 형편 쪼들리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 벗어나려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풀자.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저는 사실 예비 신랑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던 입장이었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막대한 유산을 남겼던 덕분에 건물 역시도 엄마와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요.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부분의 건물을 관리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예비 신랑에게 변호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외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외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기도 했지만 과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쓰이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저는 남자친구를 몰래 따라갔죠. 그런데 저는 정말이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호스트바에서 여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더군요. 상철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과외한다더니 지금 여자들 상대로 술이랑 웃음 팔고 있었니? 기가 막히다 정말. 나한테 이때까지 거짓말해 왔었던 거야? 잠깐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나가면 내가 다 알아듣게 설명해 줄게. 알아듣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았으니까 이제 말 걸지도 말고 다시는 연락할 생각하지 마. 우리 끝이야, 끝. 누구 멋대로 끝내.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뭔데 뭘 숨기고 있었는지 일단 다 정직하게 얘기해. 그러면 용서해 줄 거야? 그거 들어도 너를 용서할지 말지는 내가 장담은 못해. 일단 다 이야기나 하라고. 내가 지금 술이 좀 많이 취해 있으니까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로 거짓 하나 없이 정직하게 말하자면 학비 충당이며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야. 시간 대비 가장 고수익이고 과외에 비해서 준비할 것도 적은 편이니까 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 그게 다야?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거면 차라리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 네 사정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어머님도 뇌출혈 수술하시고 거동도 많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내가 너한테 짐을 짊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속이 편할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힘들고 말지. 우리 곧 결혼할 사이야. 곧 부부 되면 서로 힘든 것들 나누고 좋은 것들도 함께 해야 되는 사이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비밀이 있어서 되겠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다. 미안하다. 나는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갈 마음 없어. 네가 나 기만하고 거짓말하면서 이때까지 천연덕스럽게 굴어왔다는 게 더 기가 막혀.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것 같고 낯설게 느껴질 지경이라고. 현아야, 내가 하는 이야기 들어봐. 사실은 너한테 말 못하는 일이 있는데 나한테 많은 빚이 있어서 그래. 아빠 빚 갚으려면 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돈 많이 모아둬야 되는 상황이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너 만나면서 데이트도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 그랬다는 거는 너한테 그 귀중한 시간과 돈을 할애하면서라도 너와의 관계 꼭 유지하고 싶었다는 뜻인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너라는 거 몇 번이나 말해야 알겠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적어도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몰두해. 알겠어? 정말로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야? 여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됐으니까 돈 걱정은 이제 하지 말라고.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며 공부 비용이며 나한테 얼마인지 다 털어놓고 당분간은 나한테 도움받아. 내가 비록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버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내 남자 힘들게 하고 싶진 않다고. 그리고 이런 일 하고 여자들에게 웃음 파는 거 시키고 싶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고마워. 그럼 데이트 시간은 앞으로 4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 안 두고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뒷바라지라는 말은 남자로서 좀 창피하네. 빌려주는 걸로 하자. 빌려주는 걸로 해, 그럼.
어쨌거나 나랑 만날 시간 제한 푼다 어쩐다 하지 말고 그 시간이라도 아껴서 공부에 몰두해. 이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고 무조건 붙겠다는 생각으로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로 공부에만 몰두하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진짜 고마워. 현아, 넌 진짜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예비 신랑의 간곡한 호소와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저는 결국 용서를 해주는 것은 물론 시험을 치를 때까지 뒷바라지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말은 했었지만 건물주이던 저에게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단지 예비 신랑에게 제가 건물주이며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모든 게 원활하게 풀릴 것 같던 예비 신랑과의 관계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상철이, 너 지금 이거 뭐야? SNS 계정은 언제 바꿨어? 여자들이 올린 게시물에 하트도 잔뜩 찍혀 있네? 뭐야? 남의 계정을 왜 함부로 봐? 남의 계정을 함부로 본 게 아니라 네가 내 태블릿 사용한다고 로그인 해뒀었는데 그게 안 풀렸던 것뿐이야. 남의 계정 운운하기 전에 지금 이거나 빨리 해명해봐.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갈 여유가 있니? 변호사 시험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거 다 날아가는데도 이럴 여유가 있냐고. 머리 식힌다고 잠깐 그랬던 것뿐이야. 왜 갑자기 또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컴퓨터도 오랫동안 가동되면 CPU며 그래픽 카드며 여러 올라가니까 쿨러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너무 열이 올라서 식히느라 그런 거라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너 무슨 대학생인 것처럼 그러는데 정신 차려. 지금 벌써 변호사 시험 5회째고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 다 끝장나는 거야. 긴장감을 가지란 이야기야. 아니, 긴장감이고 뭐고 나는 이제 실망했어. 에이, 왜 이래? 나 이번에는 정말로 네가 많이 도와줘서 합격할 것 같다니까? 그런데 그냥 머리 식힌다고 정말로 게시물에다가 그냥 좋아요 눌렀던 것뿐이야. 스타일 좋은 사람들이 있길래 나랑 너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돈 벌어서 그런 옷들도 사주려고 생각했던 거라고. 변명도 참 그지 같다. 변호사 된다더니 결론을 그거밖에 못 내니? 원래 사랑 앞에서는 바보가 된다잖아. 나도 그래서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나 봐. 기가 막혀서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마. 당장 SNS 계정도 탈퇴하고.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떳떳하고 다른 여자한테 연락한다던가 바람 피운다던가 그런 거 없어. 그냥 정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연예인들 동영상 보듯이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좋아요 누른 것뿐이라니까? 그 좋아요도 심지어 나중에 너한테 좋은 옷 사주고 싶어서 기록 차원으로 눌러놓은 건데? 결혼할 남자 말을 못 믿겠다는 뜻이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 뻔뻔하다, 뻔뻔해. 나 빈정상했으니까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알아차리고 싹싹 빌기까지는 연락 절대 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야, 또 왜 이래? 나 시험고시야. 그때까지만 좀 참으라잖아. 그것도 힘들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나 서운하게 한 거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 내가 너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자꾸 나 힘들게 하면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고. 시험 치르고 나면 결혼식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만 좀 멘탈 관리하게 도와주라. 5번째 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영영 변호사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군요.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엔 본인이 채점을 나름대로 해보았다고 하는데 100% 합격이라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비추고 있었던지라 합격에 대한 불안감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사람 자체가 말이며 행동이 180도 달라진 것이 걱정이었죠. 근데 이런 걱정은 사소한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가 돌아가신 일이 생긴 것이었는데요.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그런 소식을 듣고야 말았답니다. 뭐? 예비 장모님이 죽었다고? 지금 전화 받았다는 게 그 소식이야? 엄마 갑자기 또 뇌출혈이 재발되는 바람에 병원 실려갔다가 그대로 숨 거두셨어. 내가 계속 옆에 붙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던 게. 아니,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엄마 보러 당장 가야겠어. 그게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 않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엄마가 지금 돌아가셨다고요. 저 지금 당장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원래 사람이 나이 들면 들수록 몸 거동도 힘들고 결국 살아있는 거 자체가 고통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빨리 죽고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이득이지 않겠냐 그런 뜻이지. 그리고 그만하면 호상 아니겠냐. 뇌출혈이면 아픈 것도 그렇게까지는 오래 못 느끼지 않았을까?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엄마 말 하나 틀린 거 없지. 예비 장모님께서 우리한테 결혼식 선물 크게 주신 셈 아냐? 그래서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대? 다달이 수십만 원씩 부은 상황이니까 꽤 나오지 않나? 너희들 집 장만하고 혼수 장만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그렇지 다들 말씀이 너무 하시네요.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보험료 얼마 탈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뭐 그렇게 슬퍼하고 앉았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어? 참, 그 보험료 우리 곧 부부니까 당연히 반땅하는 거 맞지?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 꺼져 미친 새끼야. 네 놈이랑은 당장 파혼이야. 파혼이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다가 후회할 텐데? 나 이제 변호사 된 거나 다름없고 고작해야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랑 다르게 떼돈 벌면서 인생 완전 잘 나갈 입장이야. 그런데 미친 새끼라고 했니? 이때까지 나한테 한 게 고마워서 결혼해 주려고 했는데 고작해야 이런 모욕도 감당 못한다면 내 마누라로는 좀 무리가 있겠는데? 그치? 엄마? 나도 상철이 너랑 똑같은 마음이다.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힘든 일 얼마나 많겠니. 서로가 모난 부분들 깎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고작해야 이런 것도 못 참고 쌍욕을 해대는 년. 나도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꺼지려면 얼마든지 꺼지라고 하거라. 나도 댁들 같은 인간 말종들이랑 같은 가족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혼자 장례 치를 테니까 절대 따라오지도 말고 괜한 헛소리 더 이상 보탤 생각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보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했니? 나 건물주야. 건물주라서 이때까지 너 도우면서도 한마디 안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너 건 건물주라는 게 지금 대체 무슨 말 하는 거니? 엄마도 참. 얘 지금 허세 부리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놀아날 생각 없고. 난 이제 변호사로서 떵떵거리며 잘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 그동안 내가 빌렸던 돈은 내일 갚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걸로 조의금이라고 치면 되겠다. 그동안 고마웠다. 예비 신랑 아니 추악한 본질을 감추고 있었던 쓰레기는 저에게 그동안 받았었던 돈을 갚았고 그것으로 완전히 인연은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놈이 제게 또다시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현아야, 나 문득 네가 생각이 나네? 우리 좋았었는데 내가 그날 술이 좀 과했었어서 실수를 했던 것 같아. 엄마도 많이 미안하다고 하더라. 알겠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는 사치니까. 장례식은 잘 치렀어? 내가 어머님 장례식에 꼭 들렀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런 얘기 나누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영영 보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끊어. 내가 전화 조만간 바꿀 거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을 거고. 현아야, 내가 그러면 딱 1분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사실 나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말았어.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았나 봐. 너 술 마셨니? 내가 시험 친 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합격 못한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사람 기분을 풀어주려고 할 거면 어느 정도 말이 되게 해야지. 알겠어. 이거는 솔직히 변명이었던 거 인정할게. 그리고 나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맞기는 맞아. 그런데 정말로 술김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있잖아. 나 네가 건물주라는 거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됐고 알게도 됐어. 그러니까 나 정말로 머슴처럼 부려도 좋고 개같이 써도 좋으니까 제발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네가 없으면 정말 안 되는 남자인가 봐. 내가 없으면은 안 되는 남자인 게 아니라 너는 그냥 안 되는 남자야. 이제라도 주제를 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연락하지 말고 끊어. 잠깐만 기다려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지금 도박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더라고. 내가 아빠 빚까지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엄마까지는 이제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야.
나 그동안 로스쿨 다니면서 학비 된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 알잖아. 대출까지 해가면서 몇 년 날린 상황인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고. 근데 네가 날 버리면 안 되지. 너 돈 벌고 싶으면 호스트바에 가서 벌어. 그리고 네 말 맞다나 대출에 부모 빚에. 이제는 변호사까지도 합격할 가능성 없어지는데 내가 왜 너를 건사해야 되는데? 합격했다 싶으니까 사람 면전에서 모욕 주고 엄마 죽은 것 같고 사망 보험금 들먹인 너를 내가 왜 용서해야 될까? 미안해, 현아야.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새 사람 될게. 응? 꺼져. 너 같은 폐기물은 재활용도 안 되니까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답이야. 꼬인 인생 알아서 잘 살아봐. 지복을지가 걷어차는 그런 운 없는 인간이랑 말도 더 이상 섞고 싶지가 않네. 이젠 끊고 차단할게. 현아야, 나 너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한때나마 결혼을 꿈꿨었던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날린 시간을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손해본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인간 자체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 매운 음식과 단 음식으로 속을 달래고 있는 요즘이네요. 엄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저와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로운 요즘이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있어서 조금씩이나마 회복해 가고 있답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